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는 금요일 관저에서 나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삿짐도 옮기기 시작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찰 10여 명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6개월간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약 20분간 단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할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 문제로 약 이틀간 관저에서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짐은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10마리가 넘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아 추후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등 시위도 서초동 아파트 인근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호 문제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에도 관저에서 나와 삼성동에 머물렀지만 집회 문제로 한 달 뒤 내곡동으로 거취를 옮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도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경호 인원이 투입됩니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호할 인원과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9일 서초동 사저로 옮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잠시만 머물 예정이어서 경호 시설 등도 제대로 꾸리지 않을 거라며 경기도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이후 이삿짐 꾸리기가 본격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취임 이후 대통령실 예산으로 구매한 것들이라 사저로 가져나갈 짐이 많지는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 충성파로 꼽히는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이 김신 가족부장을 윤 전 대통령 사저 경호부장으로 밀어붙이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부장은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을 맡기에는 급수가 낮은 데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김 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 부장을 승진시켜 사저에까지 보내려고 최종 후보에 올렸다가 다른 간부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자신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지만 김 차장의 경호처 장악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 거의 매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볼 수 있었던 한남초등학교 앞은 한적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매일 진행되던 친윤 집회는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노랫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기동대도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관저 외곽 경비는 오히려 탄핵 이전보다 더 삼엄해졌습니다. 탄핵 이후에 좀 바뀐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도 이렇게 강화되고 혹시 강화된 이유가 따로? 저희 지침이라서요. 예. 계속 그랬던 것처럼 이 오른쪽으로는 관저 방향이기 때문에 촬영할 수가 없고요. 이 정면과 또 왼쪽 도로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태극기를 든 청년 10여 명이 모여들었고 현장 경찰들이 분주해집니다. 이날 관저 앞에 신고된 집회는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라며 청년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낸 그 시점입니다. 다행히 이 무리는 다른 돌발 행동 없이 1시간가량 머물다 해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초반 한남동 관저가 준비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서초동 아파트.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탄핵 직후 서둘러 사저 보수공사에 돌입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시 도배나 울타리 공사를 위한 차와 작업자가 오가는 장면이 취재진들에게 쉽게 포착됐지만 이번엔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전부터 이곳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 움직임은 없고요. 경찰도 아주 간혹 보이긴 하지만 전혀 사저 이동 관련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들 역시 윤 전 대통령 복귀 여부를 궁금해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알려줄 걸 필요도 없고요. 부처가 나가는 건지 일단 저희도 언론만 보고 있는데 솔직히 멸치도 아직 부처가 저희한테 1억 크다고만 얘기 들었지 이게 확정이 아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 돌아오면 지지자들이 몰려와 불편할 거란 걱정의 시선도. 그래도 아무래도 그쵸. 사건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영향이 좀 있겠죠, 확실히. 폐쇄적인 아파트 구조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구조처럼 그 교회 지지자들이 온다고 해도 대규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취재진을 만난 한 주민은 외출도 자유롭지 않을 파면된 대통령이 답답한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느냐며 제3의 장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후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헌재에서 내내 궤변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지난 123일간 마음 졸인 국민들 앞에서 그나마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일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사저로 복귀하는 그 순간 정도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